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3대 거점 중 하나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벼랑 끝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이어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해에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인 서산 대산단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말 그대로 벼랑 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이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생산활동에 임하는 직원들이 소비도 위축되고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 침체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강도 높은 통폐합을 예고하면서 올해 구조조 정도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활로 모색이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전력 직거래를 통한 에너지 자립으로 299메가와트급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14개 기업에 공급하게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담됐던 전기요금이 연간 150억에서 170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4% 정도만 절감이 돼도 그게 전부 다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것은 상당히 상당폭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화 지역 지정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마을 태양광 공급이나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철강 산업에 찬바람이 불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당진 등에도 분산에너지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얼마나 높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당진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경제를 떠받치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이 새해에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충남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에 참여할 39살 이하 청년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창업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으로 충남도는 생활업종과 기술업종 등 두 분야로 나눠 총 65개 팀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사업 지원금과 신용보증 지원,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종에서 임시근로자가 늘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최근 발표한 2025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66.5%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줄었으며 임시 근로자는 전년보다 5.5%포인트 증가한 14.3%를 기록했습니다. 또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11.1%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4.4%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새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대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1월 경기 전망 지수는 각각 78.4와 73.2로 한 달 전보다 5에서 10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공단 측은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비 침체에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카쉐어링 앱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빌려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자기 부담금이 없는 완전 보장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사고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충북 김주혜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마트 주차장. 곳곳에 주차돼 있는 카쉐어링 업체의 차량이 눈에 띕니다. 렌터카와는 달리 마트와 주택가 등 가까운 곳에서
시간 단위로 손쉽게 빌려 쓸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는 카쉐어링 차량을 이용한 뒤 업체로부터 약 35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받았습니다. 반납한 차량 앞부분에 흠집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카쉐어링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는 반납한 지 2주가 지난 후에야 차량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비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고가 나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자기부담금 영원 옵션을 웃돈을 주고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약관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게 제가 냈다라는 100% 보장이 없기도 하고 저는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가장 비싼 옵션을 굳이 선택해서 들었던 건데 또 다른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최대 70만 원의 면책 상품을 믿고 차량을 빌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무려 1,200만 원. 알고 보니 자차 보상 한도가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상 한도 규정은 앱 초기 화면에선 볼 수 없었고 메뉴를 한 단계 더 들어가 약관을 샅샅이 뒤져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약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마치 고객이 약관을 확인을 안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이제 그게 좀 되게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쉐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42건. 이 중 사고 관련 분쟁이 133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면책제도에 가입할 때 많은 사고가 나도 이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없거나 극히 적은 걸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아예 적용이 안 되거나 보장이 극히 제한되는. 한국소비자원은 카쉐어링 업체 3곳에 대해 자차 손해 면책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앱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그제 오전 9시 20분쯤 서천군 종천면의 한 단독주택 욕실에서 30대 남성이 샤워하다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남성이 전기온수기를 이용했지만 기계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라며 집안 어디에서 누전이 됐는지 등을 파악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50대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공주의 한 빌라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정종윤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천안 쌍용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로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가 지난 2022년 대전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료 80% 할인을 미끼로 24명에게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착공 8년 만에 완전 개통했습니다. 대전에서 충북, 충주, 제천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아스팔트 도로가 충북 북쪽을 향해 곧게 뻗어나갑니다. 충주 대소원면 만정리 일대, 그동안 미개통으로 남아있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309입니다. 309 잔여 구간인 이곳 4.2km와 충주에서 제천을 향하는 409 13.2km가 동시에 뚫렸습니다. 청주 증평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열렸던 도로는
이번 개통으로 청주에서 제천을 잇는 57.8km 전 구간이 하나로 연결되며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 이후 8년 만입니다. 총 사업비만 1조 436억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입니다. 약 70%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의 개통은 정말 다른 어떤 도로보다도 큰 의미를 갖는. 이번 완전 개통으로 청주에서 충주까지는 50분대, 제천까지는 1시간 20분대로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보다 40분 이상 줄어들면서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올여름 폭염과 호우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공사 기간을 5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개통을 이끌어냈습니다. 작업 가능 일수가 현저하게 좀 부족했습니다. 시공사 본사 차원에서 그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그 효율 작업도 적극 지원하여 이러한 어려운 부족한 공정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고속화도로에서 충주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인 대소원면 검단대교는 오는 2028년이나 돼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1,1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시내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성주까지 갈 수 있는 신호등 없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남과 북을 잇는 새로운 동맥이 뚫리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전 상공회의소와 대전 세종 충남 경제단체협의회가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전 상위 등은 건의문에서 청주공항은 수요와 경제성 측면에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민군 공영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다며 활주로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올해 한 곳당 지난해보다 5천만 원 많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1.5%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충남신영보증재단 누리집이나 보증지원 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대화동 일대 갑천변 노후 지역을 전면 수용해 추진해온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1단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새로 조성된 구역은 복합용지 13필지, 상업과 지원시설 용지 6필지 등으로 복합용지에는 첨단 바이오 기업 등이 들어오고 입주 기업 2곳 등은 현재 건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이 지상망원경과 우주망원경을 동시에 활용해 홀로 우주공간을 떠도는 토성급 질량의 나홀로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나홀로 행성은 토성 질량의 약 0.7배 크기로 지구로부터 10,000광년가량 떨어져 있는 등 최초로 지구로부터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한 나홀로 행성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됐으며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높은 에너지 용량으로 전기차와 드론용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되지만 짧은 수명이 걸림돌이던 무음극 리튬 금속 전지의 상용화 난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전지의 전극 표면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고분자 보호막을 붙여 리튬이 고르게 쌓이도록 유도해 전극 손상을 막고 수명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대량 생산 공정에도 적합하다며 고용량 차세대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 중인 늘봄학교 연계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아동 청소년의 정서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텃밭 가꾸기 등 원예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정서 조절 능력과 학교 적응감 등 각 지표에서 평균 5%가량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펜싱 선수 최초로 개인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오상욱 선수를 지도했던 대전대 펜싱팀 도선기 감독이 제35대 대한펜싱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